안녕하세요. 자, 2026 유아인명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을지를 지금 합격 박람회로 계속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책, 어떤 자료로, 어떤 문제로 어떻게 공부해야 빨리 합격할 수 있을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이제 제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제본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이처럼 많은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공부하시면서 너무너무 뿌듯하다 이러면서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요, 요 앞에 있는 거는 요거 문제 해설이에요. 자, 이거 문제 해설만 모으면 이렇게 두꺼워요. 자, 일단 우리는 수험가의 분위기가 지금 어떠냐 하면 문제도 별로 없지만은 문제에다가 답만 달아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게 갖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이 해설을 자세하게 봐야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맞출 수가 있는데 뭐 답만 딱딱 달아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해설이 이렇게 자세합니다. 자, 선생님들 올해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5 유아인명 시험 문제 자체가 우리 이지선 유아인명의 독보적인 유일한 수험가 전체에서 유일한 합격 근거 적중 근거 자료입니다. 자, 이지선 유아인명은 2025 유아인명 시험에서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2025 유아인명 시험 문제 자체는 이지선 유아인명의 합격 근거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문제를 철저하게 많이 풀었습니다. 자,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서 많은 N수생 선생님들이 느꼈어요. 와,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구나. 문제 안 풀고는 안 되겠다. 그 1000페이지 되는 두꺼운 기본서만 봤더니 와, 시험장에 가서 응용이 안 돼. 진짜 고급 사고력을 묻는 그 문제를 풀 길이 없구나.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다 서술형 문제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도 보시면은 뭐 학습 공동체에서 교사들의 대화 내용으로 이렇게 사례도 굉장히 다양해요. 교사들끼리의 대화, 그다음에 유아와의 대화, 뭐 여러 가지 상황, 아이들의 놀이 상황, 뭐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유치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이렇게 다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했던 예를 들면 뭐 브룬펜 브레너라고 할지라도 뭐 여기서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브룬펜 브레너라 할지라도 이 A 전체에서 중간 체계는 어떤 거냐. 그리고 이 중간 체계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예시 한 가지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체계를 여기서 찾고 바로 그 중간 체계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예시까지 또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여기 기억에 나타난 체제 간의 관계를 명칭 두 가지를 사용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서만 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지문, 사례를 분석해서 이론을 응용해서 그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은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문제와 자세한 해설로 공부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자,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풀었던 문제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험 직전에 풀었던 내용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요거 교사협의회의 내용인데 펠드만의 감상법과 아레나스 이건 이제 미술부터 앞에다 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교육활동 사례, 뭐 대화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펠드만의 4단계 감상법을 순서대로 쓰고 이건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사가 할 수 있는 발문의 예를 한 가지씩 제시하시오. 1번부터 이런 문제 냈었어요. 자, 저희가 낸 문제는 자, 그리고 여기 또 아레나스와 펠드만의 감상자의 역할 측면에서 비교 설명하시오. 아까 그 문제랑 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하게 묶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감정이입과 비평적 사고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잖아요. 자, 저희는 다 문제를 이렇게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해설도요. 자, 일단 펠드만의 감상법 순서, 그 다음에 각 단계별 발문 예시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설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문제 되지도 않는데 교육과정 B 해설 자료 자체가 32페이지입니다.
자, 선생님들 보시면은 지금 이런 문제, 우리 요번에 놨었던 이런 문제 아까 보셨잖아요. 그쵸? 자, 이런 문제도 보시면은 예시를 쓰시오, 명치,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주고, 이론적인 단서를 주고, 요거에 근거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막 까다롭게 내고 있거든요. 여기 레스, 하민, 사이먼의 가치명료화 이런 거는 저희가 진짜 200제 1번 문제하고 이건 똑같아요. 저희 유아교육과정 200제가 중간에 있는데 200제 1번 문제랑 이건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고형으로 문제를 냈는데 문제 샘플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수도 없는 문제를 풀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문제 풀었던 그 사례인데 정말 여기도 발문 예시를 쓰시오. 그쵸. 각 단계에서 발문 예시를 쓰시오. 이론도 알아서 외워져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잘 이해하고 사례와 접목시켜서 쓰는 문제를 저희는 수도 없이 풀었습니다. 자, 이 문제만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자,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풀 수 있어야지, 이해하고 서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 나가기 위해서는 문제답, 이런 거 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답을 쓰실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선생님들, 제 자료는요, 이 문제가, 여기도 보시면은 아레나스와 펠드만 감상법의 차이점 해서 정답이 있지만 정답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정답이 왜 정답인지 정답 해설. 그 다음에 미술 지도 과정, 요거는 저희 암기장을 중심으로 해설을 또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발문 비교도 있어요. 발문 비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자, 가드너 이제 다 모아가지고, 미술 감상 다 모아가지고 설명하고, 자, 감상 지도 전략, 다음 문제도 정답이 있고, 정답도 정말 자세하게 써주는데, 비평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예도 있어요. 발문의 예도 이렇게 다 들어드리고, 자, 해설 자체가 정말 요즘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세한 해설들입니다. 관련 이론까지. 정말 자세하게 효과적인 지도 방법, 관련 이론 이런 것까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답 해설. 정답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해설. 자, 이 정답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관련 이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니까 선생님들께서 자, 나중에는요, 해설 자료만 묶은 거 있잖아요.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자, 요거 문제끼리 묶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설 자료만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면은 중요한 문제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하는데, 이지선 유아명의 1년 커리는 기본 연팩이 5,000문제 들어있습니다. 근데 최소 5,000문제고 저는 문제를 더 많이 드리거든요. 자, 5,000문제 이상을 풀어야 해요. 근데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아까 보셨던 문제 샘플처럼 진짜 요즘 출제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출제 스타일의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필수입니다. 아니, 문제만 휙 던져줄 것 같으면 제가 이제 문제만 휙 던져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무늬만 해설을 좀 주는 거예요. 옛날엔 해설도 수험가에서 막 안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해설이 있어야 된다고 외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무늬만 해설을 이렇게 던져주는데 무늬만 해설 안 됩니다. 저희는 해설 자료가 30에서 50페이지 정도가 기본입니다. 자, 그 정도로 자세하게 풀어줘요. 해설은 많아도 되는 게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해드리잖아요. 수업 시간에 말해드리는데 강의는 뭐 한 번은 듣지만 뭐 두 번까지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계속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설 자료를 찾아보고 문제를 이해하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해설 자료 두꺼운 거는 부담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해설 자료만 모아서 쫙 빨리 넘겨보면은 모르는 문제는 별표 쳐놓고 내가 틀렸던 건 별표 쳐놓고 쫙 이렇게 넘겨보면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문제만 다시 자세히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해설 자료가 두꺼운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이제 대학교 수준과 함께 문제를 출제하니까 아까 그런 퀄러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교수들이 문제만 출제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교수들이 문제 출제하고 나면은 채점 루브릭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내고
해설 자료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다음에 시험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수많은 문제를 풀고 해설 자료를 또 드리는데 제 수강생 선생님들은 그 문제 해설지 쌓이고 많은 문제, 5천 문제를 풀면 자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보는 것에 너무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일단 어떤 자료로,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문제는 정말 싱크로율 100%. 자, 이렇게 쌍둥이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출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 이지선 유아인명 문제예요. 그런데 완전 기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 스타일도 문제도. 자, 그래서 이런 완전히 쌍둥이 같은 싱크로율 100%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대학교 수준이 출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자, 그리고 정말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세한 해설 필수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째,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데 문제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라야 한다.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동일한 문제를 만나기 때문이고 자세한 해설 필수. 일단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자, 저희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이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많이 보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제 뿌듯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너무 뿌듯하니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해설지 두께입니다. 한 과목씩 묶어 놓은 거예요. 문풀 1, 문풀 2, 문풀 3, 문제 단거나 1, 문제 단거나 2, 뭐 이런 반에서 선생님들께서 해설 자료 묶어 넣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묶은 거 가지고 탁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너무 뿌듯해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낸 자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기출문제 모아놓고 기출문제 해설도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저희는 다 해드리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기출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저는 기출을 한 문제 한 문제 다 해설해드리니까 이거 보고 이제 너무 뿌듯한 거죠. 그 다음에 제 문제, 뭐 싱크로율은 100%죠. 제 문제에서 누리과정 영역별 1주차 문제 이렇게 해놓은 거 하고 요거는 이제 기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요거는 이제 1번부터 50번, 100번, 200번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렇고요. 자, 선생님들 기본서가 어때야 될까요? 기본서가 두꺼우면은 그거 언제 읽겠습니까? 자, 선생님들이 막 두꺼운 거 1000페이지짜리 그거 읽는데 며칠 걸릴까요? 읽고 이해하는데 며칠, 몇 달, 몇 년 걸릴까요? 그리고 그걸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페이지짜리. 그 다음에 그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시간 계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을 읽고, 자, 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이제 이지선 유아인명의 이제 표지 디자인인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책을 샀어요. 그럼 책을 처음에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한 번 읽으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읽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도 듣고 막 곱씹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모르는 데는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엄청 두꺼운 책이 있어요. 1000페이지짜리. 자, 그리고 암기까지 하면 이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요새는 뭐 해야 됩니까?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야 돼요. 구석구석 응용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직선적으로 요거 쓰시오. 괄호에다가 요 단어 넣으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아까 기출 보셨잖아요. 이거를 벨벨 꼬아가지고 현장에 응용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도대체 문제를 몇 문제 풀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한 5000문제 이상, 미니멈 최소 5000문제 이상 풀어요. 다 진짜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로 실제 문제랑 싱크로율 100% 이런 거를 5000문제 이상 풉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자, 일단 교과서가 만약에 한 1000페이지 돼요. 이거 읽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강사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1000페이지짜리를 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강의를 하면 이거를 자세하게 해설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강의하면서 정말 자세한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하면서 그냥 강의는 안 되잖아요. 그냥 강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의를 하면서 이해 위주의 해설 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은 책 읽고 강사는 이해 위주의 해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000페이지짜리 이해 위주의 해설을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엄청 많은 시간 강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책을 해설해주지 않는 거겠죠.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안 그러면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해설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자, 선생님들이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거를 풀어서 강의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강의해야 되거든요. 자, 이지선 유아이명의 지금 유아교육개론 요 샘플인데 요게 보시면 요게 이제 중간이거든요. 요게 중간 이게 접히는 데거든요. 두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자, 개강론 저희는 두께가 다 얼마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론책인데 자, 강론책 파일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실게요. 요 강론책이에요. 강론책도 그렇게 두께가 두껍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강론책이에요. 이거는 책인데 요거를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립니다. 필수 내용 중심으로 꼭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자세하게 써두었고 설명도 자세하게 풀어드려요. 왜냐하면 수천 페이지가 아니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저는 제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책을 정말 필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여기서 적중 엄청 많이 합니다. 수천 페이지짜리 책에서 안 나오는 내용이 제 얇은 책에서 훨씬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책이 그나마도 얇으니까 이거는 지금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동작교육의 정의다. 그러면 여기 1번, 2번, 1번에 해당하는 설명, 2번에 해당하는 설명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자세하게 유치원 사례하고 연결해서 사례와 연결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드려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유아교육 개론 말씀드렸잖아요.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과정 다. 자, 가장 두꺼운 책이 유아교육 과정책인데 개강론 다 책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자세하게 저처럼 자세하게 나중에 이해해가지고 응용 문제가 나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끔 자세하게 해설해 주려면 그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강의 시간이. 그렇게 많은 강의를 하지 않는다면 1000페이지면 그만큼 강의 더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강의 많이 해야 그걸 다 풀어서 알려줄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강의를 안 하는 거겠죠. 그러면 나머지 강의 안 하는 나머지의 몫은 선생님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스스로 공부를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르는 건 그냥 막 때려 외워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아까처럼 복잡한 문제를 맞출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고급 사고력 문제는 못 맞추는 거예요. 자, 책을 읽었어요, 일단. 그리고 이걸 곱씹어서 또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책 한 권당 한 권 분량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계적으로 와 이걸 다 해야 이거만 다 씹어 먹으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읽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까지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수험 기간 몇 년으로 잡습니까? 한 5년, 10년으로 잡습니까? 근데 그 책을 보는 동안에 새로운 이론이 또 추가돼서 그것보다 더 많은 이론이 순식간에 더 나옵니다. 요새는 지식의 팽창 속도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빨라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하고 본론은 이거예요. 본질은 이겁니다. 왜냐?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니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거를 책 읽고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한 5년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해요. 1000페이지짜리 책은.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갑자기 컴퓨터가 될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래서 기본서만 자꾸 반복을 시키는 것 같은데 자, 기본서 강의를 제가 봤을 땐 그 수천 페이지짜리를 강의를 하려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려면 강의만 제가 봤을 땐 1년 내내 굉장히 많이 강의를 공을 들여서 해야 그게 겨우 수험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정말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암기하기도 너무 쉽겠죠. 자, 암기는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암기장 책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암기도 굉장히 얇은 암기장 책이 있어요. 요거 이제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고 요건 나중에 보고 자, 요게 이제 암기장 두께를 좀 보셨습니까? 정말 얇거든요. 요거는 이제 초판 나왔을 때고 지금은 개정 2판이 나왔어요. 이렇게 얇습니다. 자, 개강론 전체를 줄여 놓으면은 외울 수 있게 줄여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요게 암기장이에요. 암기장 내용의 일부입니다. 요거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이거 이번에 교육과정 A 2025 유아이명 교육과정 A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거 외운 거 기억 안 나시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정확하게 딱 우리는요 이거를 또 음원 파일로 제가 다 녹음해서 드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희 이 암기장 요거 100번씩 반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혼자 보기에도 간단하지만 이게 전체 해가지고 200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개강론 필요한 내용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적중률 굉장히 높습니다. 두꺼운 책이 안 나와 있는 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두꺼운 책에서 막 안 들어있어가지고 이번에 시험 왜 그런 게 났지? 막 이런데 저는 여기 딱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날 거를 집중 모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확장 모방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딱 외워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1000페이지짜리 언제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까? 저희는 요거를 1월부터 외워요. 제가 이제 12월에 요것도 이제 녹화할 생각인데, 암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12월에 녹화해서 음원 파일을 드릴 예정인데, 이거 혼자 하는 거 부족해서 혼자 하는 거 너무 어려우실까봐 이거 제가 음원 파일로, 자, 요렇게 삐아제 딱 모아놨죠? 비고치키 언어 발달 순서 있죠? 자, 요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그냥 저와 함께 외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딱 간략하게. 자, 이거는 이제 암기장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유아교육 개강론, 자, 개론 그림도 아까 있었잖아요. 자, 개론 표지죠. 개론 표지이고, 그다음에 유아교육 과정, 개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이 얄팍한 유아임용 암기장 있잖아요.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 이 암기장을 정말 제가 음원 파일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선생님들께 드려요. 그러면은 요게 2배속으로 땡기면은 개강론 1회독이 8시간이면 끝나버립니다. 자, 선생님들 두꺼운 책 1000페이지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외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 답 쓸 수 있을까요? 막바로? 못 씁니다. 한 번 읽었다고 답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무슨 스캐너입니까? 한 번 읽었다고 머리에 다 그대로 저장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시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실전은 뭐냐 하면 수많은 문제입니다. 자, 진짜 실전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하고 제가 개인 지도하면서 공부 계획 짜는 겁니다. 자, 이 선생님은 일병행 선생님이셨어요. 일병행 선생님이신데 여기 저랑 같이 공부 계획 짠 건데 요거 이제 암기장 백지 쓰기로 암기 연습하는 거죠. 암기장 백지 쓰기 하면서 암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1월부터 문제를 풀어요. 1월부터 문제를 푸는데, 자, 이 선생님 요거 이제 연초입니다. 연초. 자, 실전 모고, 이제 저희는 계속 실전 모고도 푸니까 실전 모고 풀고, 자, 문제 푸는 거 하고 암기는 별로 안 들어있잖아요. 암기는 여기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암기하고 백지 쓰기 하고 이런 게 1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암기에는 큰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진짜는 뭐냐 하면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수천 페이지짜리 책은 말씀드렸지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하는지도 저는 굉장히 퀘스천인데 강의를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수천 페이지짜리는. 안 그러면은 그냥 다 스킵 넘어가고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강의를 막 유아교육 과정을 500강씩 이렇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1000페이지 정도 되면 강의가 적어도 한 500강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게 이론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죠. 이론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도 있는지 아십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얇은 책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5월 달쯤 되면은 나중에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제 이 암기장은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한 5월 달쯤 되면 또 수석 암기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도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본 게임은 바로 굉장히 적중도 높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어떤 책으로 어떤 문제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건데 일단 책은 얇아야 합니다. 책은 얇아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근데 그냥
막 그냥 무조건 얇은 게 아니고 적어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교수, 즉 이지선 교수와 같은 대학 교수 출신의 완전 전문가, 그리고 대학 교수진이 함께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아임용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완전 타겟을 맞춰서 선생님들을 배려해서 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책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떤 책? 얇은 책이어야 해요. 첫째, 얇은 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책 읽고 이해하기, 암기, 여기까지 책이 얇아야 완성이 되지 수천 페이지를 무슨 수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유아교육 과정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그거 하나하나 자세히 다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와 진짜 이런 강의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정말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그 이유를 원인을 이거를 유치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그래도 강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강수입니다. 막 500강씩 이렇게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여타의 유아교육기관들 유아교육 과정 강의가 몇 강인가 세어보면 저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면 수천 페이지짜리 책을 어떻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마도 강의를 하지 않는 나머지의 영역, 혼자서 수험생들이 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얇은 책으로 정말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는 대학교수 출신이고 정말 이 유아교육을 사랑하지만 선생님들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강수가 많이 나옵니다. 책은 얇지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설명을 듣고 교재를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아세요. 자, 그리고 이 얇은 암기장으로 이 정도는 딸딸 외울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근데 절대 선생님들한테 혼자 외우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음원 파일 드려요. 그러면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쓰면서 입으로 따라하면서 외우시면 이 정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책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 전공 용어 키워드 딱딱 넣어서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얇은 책으로 이해하고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얇은 책 필수이고 이 얇은 책은 반드시 최고의 전문가가 쓴 책이어야 됩니다. 최고 전문가가 쓴 책이어야 얇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교수진이 함께 만든 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를 정말 많이 푸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거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니까. 맞잖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책을 읽고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본품은 얘입니다. 문제를 위해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돼요. 저희는 최소 5,000문제 이상을 풉니다. 최소 5,000문제 이상을 풀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만 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문제를 이해해야 되니까. 자, 기본서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 문제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해설 자료, 해설 자료 요거 필수입니다. 근데 여타의 수험가는 선생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공부시키는 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설 자료가 없어요. 책은 엄청 두꺼워요. 그런데 그 책을 적어도 이해시키려면 강수가 100강 이상은 나와야 선생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법한데 100강 이상씩 강의하는 곳은 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꺼운 책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그냥 뜻도 모르고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정확한 현실일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책이 1000페이지니까. 자, 저희는 얇은 책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게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제만 던져줘요. 아니면 답만 써줍니다. 자,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가지고 해설 자료를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제 강의를 듣고 이해하지만은 사람이 한 번 듣고 그거를 평생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때는 알지만 집에 가서 다시 보려면은 혼자 앉아서 독서실 가서 다시 보려면 들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해설 자료와 문제를 다시 보면은 그때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자세한 해설 자료를 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어떤 책으로, 어떤 문제로 어떻게 공부해야겠습니까? 얇은 책으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책은 얇아야지. 두꺼우면은 100강 이상씩 책임지고 강의를 하면서 밤새워서 선생님들과 씨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책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러면 100강씩 강의 들으려면 내 공부할 시간은 전혀 안 나옵니다. 아니, 유아교육과정 100강, 유아교육개론 100강, 유아교육과정 200강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공부할 시간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면 그 두꺼운 교재는 해설이 없는 채로 선생님들 혼자 보셔서 몰라도 외워야 된다.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감당 가능한 수준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아니, 감당 불가능한 거는 처음부터 감당 불가능한 거는 끝까지 감당 불가능입니다. 자, 저는 수험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유아임용 출제와 유아임용 정책과 이런 거에 관련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선생님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유아임용 시험 문제가 어떤 루트를 거쳐서 어떻게 출제되며 지금 현재 무엇을 묻는지 고급 사고력을 묻고 있는 그 공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 공부 방법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얇은 책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강의를 듣고 확실하게 이해되는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게 안 되면 그 책을 본 거는 시험장에서 무용지물이에요. 이해도 안 됐죠? 제대로 안 읽었죠? 암기도 안 돼 있어. 책만 사서 끌안고 있은 것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책은 또 비쌀 수밖에 없겠죠. 두꺼우니까. 자, 얇은 책 이게 필요해요. 감당 가능한 두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본론, 본 게임, 본 경주는 문제입니다. 문제. 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라 하겠습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 유형. 요즘은 고급 사고력을 묻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교 수준이 아니면 출제조차 못합니다. 해설 자료는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설 자료를 만들겠습니까? 문제도 못 내지만 해설은 더 못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중에 문제와 해설 자료가 품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지선 유아임용은 대학교 수준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만들고 함께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원 없이 문제와 해설 자료를 막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이 막 사진 찍고 막 제본하고 너무 뿌듯해갖고 나중엔 그걸로만 공부해요. 기본서 보지도 않아요. 나중엔 그걸로만 공부해요. 자, 기본서 보는 타임이나 이런 건 제가 딱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함께 보시는 것처럼 함께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죠. 대체로 다 문제 푸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자, 논술 문제도 정말 저희는 시험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로 가득 드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자, 공부 계획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공부하면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는 해설 자료가 충분히 들어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 우리의 목표 지점은 1차 시험 합격입니다. 우선. 그렇죠? 1차 시험 합격이에요. 그러면 1차 시험은 무엇입니까?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전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궁극적인 지점은 실제 시험처럼 고급 사고형, 서술형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필수 이론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와 같은 문제를 계속 연습해봐야지 문제 푸는 연습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적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월부터 문제 푸는 연습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해설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으로 어떤 문제로 어떻게 공부해야겠습니까? 어떤 책? 얇은 책. 최고 전문가가 쓴 얇은 책. 그래서 이 책에 대한 해설 강의를 자세히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서 차분하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암기장으로 제가 음원 파일 드리니까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자, 얇은 책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지점은 목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5,000문제 이상 대학교 수준이 낸 고급 사고력 문제, 실제 시험 문제와도 유사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하고 해설 자료는 필수입니다. 왜냐? 한 번 보고 내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요건을 갖춘 것은 수험가 전체에서 오직 이지선 유아임용 밖에는 없습니다. 책이 두꺼워지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보문고 가서 서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때려 붙이면 두꺼운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치고 나서 책 어디엔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적중을 얘기하는데 이지선 유아이명은 똑같은 문제가 나온 것만 적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적중 사례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제시하는 공부 방법. 선생님들께서 이 방법대로 공부하셔야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험 기간이 5년 이상인데 5년, 10년을 공부하고도 합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을 저는 정말 막고 싶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빨리 합격하고 싶습니까? 비결은 얇은 책입니다. 그리고 비결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정말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유아임용 공부의 공신인 유아임용 공부의 최고 전문가인 이지선 교수의 말에 따라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인력부 교수 출신이고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입니다. 책은 얇아야 하고 자세히 이해하시고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선생님들의 합격을 앞당겨 드릴 것입니다. 빨리 합격하고 싶으십니까?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를 충분히 푸시고 이 문제가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문제 푸는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대로 공부하신다면 단언컨대 선생님은 올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